서울의 밤은 언제나 차갑고 고독했다. 지은은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방 안이 엉망진창이었고 창문이 깨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침입자가 있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도착한 건 예상치 못한 여경찰, 민지였다. 민지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지은의 어깨를 잡고 진정시키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날 밤, 민지는 단순한 조사를 넘어 지은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다. 지은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영원히 달라질 거라는 걸 직감했다. 지은은 28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매일 출퇴근하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다. 결혼 정년기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그녀는 남자에 관심이 없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를 사귀었지만 항상 숨겨야 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이번 침입 사건은 그녀의 일상을 무너뜨린 계기였다. 물건은 별로 도난당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화가 산산조각 났다. 민지는 30살, 경찰서에서 일하는 베테랑이었다. 그녀도 비슷한 비밀을 안고 살았다. 동료들 사이에서 강인한 이미지로 알려졌지만 속으로는 가족의 압박에 시달렸다. 어머니는 매일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라라고 잔소리했다. 민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민지가 지은의 아파트를 조사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혼자 사세요? 가족은요?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일해요. 혼자라서. 무서워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녀는 창문을 임시로 막아주고 주변을 청소했다. 지은은 그런 민지의 모습에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태도가 매력적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민지는 오늘은 여기서 지킬게요. 범인이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라고 말했다. 지은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 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새벽이 되었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 털어놓았다. 저도 가족 때문에 힘들어요.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시키는 기분이 들죠. 지은은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떠났지만 지은의 마음에 남았다. 지은은 출근길에 민지의 명함을 만지작거렸다. 왜 이렇게 생각나지?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사회에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민지 역시 지은을 잊지 못했다. 경찰서에서 사건 보고서를 쓰며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여자, 괜찮을까? 민지는 결국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은 어때요? 안전하세요. 지은은 그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다. 지은은 민지의 강한 면과 약한 면을 알게 되었다. 민지는 군대처럼 훈련받은 경찰 생활을 이야기하며 웃었다. 때론 무섭지만 사람들을 지키는 게 보람 있어요. 지은은 그런 민지를 동경했다. 그러나 이 관계는 곧 시험대에 올랐다. 지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아, 이번에 소개팅 해볼래? 좋은 남자 있어. 지은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 바빠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 나이 차면 안 돼. 결혼해야지. 지은은 민지와의 만남을 숨겨야 했다. 민지와 데이트를 하던 중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에 와. 아줌마가 남자 소개해준대. 지은은 민지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가봐야 해. 민지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질투가 일었다. 왜 숨겨? 나 때문에. 그날 밤 지은은 소개팅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남자는 친절했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전화했다. 오늘 힘들었어.
민지는 대답했다. 나도. 우리 제대로 만나보자.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가져올 후폭풍을 예상치 못했다. 가족의 압력은 점점 세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전화로 물었다. 결혼 생각은 있니? 내 엄마가 걱정하신다. 지은은 대답을 피했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적 갈등이 커졌다. 이게 옳은 걸까? 사회가 용납할까?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서 동료가 장난으로 물었다. 민지야, 남자친구 생겼어. 민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만약 알게 되면? 승진에 지장이 있을까? 두 사람은 비밀 데이트를 이어갔다. 서울의 카페에서 손을 잡고 공원에서 산책했다. 하지만 항상 주위를 살폈다. 한 번은 지은의 친구가 우연히 목격했다. 지은아, 그 여자 누구야? 친한가 봐. 지은은 당황하며 그냥 지인이야 라고 둘러댔다. 그날 밤 민지와 싸웠다. 왜 숨겨? 부끄러워. 지은은 울며 말했다. 아니, 무서워. 잃을 게 많아. 민지는 안아주며 나도 그래?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라고 속삭였다. 이 대화는 두 사람의 유대를 강화했지만 동시에 위험을 예고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침입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 범인은 지은의 옛 연인 수연이었다. 수연은 지은이 헤어진 후 복수심에 불탔다. 민지가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수연 씨가 범인이에요. 당신을 아직 사랑하나 봐요. 지은은 충격받았다. 수연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가족 때문에 헤어졌다. 수연은 지은아, 왜 날 버렸어? 라고 울며 말했다. 지은은 미안함과 분노가 섞였다. 민지는 지은을 보호하며 수연을 체포했다. 이 사건은 지은에게 과거를 직면하게 만들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됐을까?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나랑 함께해. 하지만 수연의 체포는 새로운 파장을 일으켰다. 수연의 가족이 지은을 비난했다. 우리 딸을 망친 건 너야.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지도 동요했다. 이 관계가 사람들을 아프게 할까? 두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 포기할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절대 안 돼 라고 답했다. 이 결정은 앞으로의 고난을 예고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공고해졌지만 외부 압력이 거세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 아파트로 찾아왔다. 지은아, 요즘 왜 연락이 뜸해? 무슨 일 있니? 지은은 당황하며 민지의 흔적을 숨겼다. 어머니는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너 혼자 사는 거 맞아? 이상하네. 지은은 네, 혼자예요 라고 거짓말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 주말에 소개팅 가자. 내 아빠가 좋은 사람 알아봤어. 지은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엄마, 난 여자를 사랑해.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왔어. 못 만나. 민지는 이해했지만 상처받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겨? 민지의 가족도 문제였다. 민지의 어머니가 전화로 물었다. 민지야,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내 나이 되면 애 낳기 힘들어. 민지는 덤마, 일 바빠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게 핑계지. 남자 소개해줄까? 민지는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지은과 통화하며 털어놓았다. 가족 때문에 미치겠어? 너는 어때? 지은은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 사랑하잖아. 이 대화는 두 사람을 더 가까워지게 했지만 현실의 벽을 실감하게 만들었다. 사회의 정엔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터부였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를 보니 가슴이 철렁했다. 민지는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변화가 필요해. 하지만 우리가 먼저
두 사람은 비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가서 자유를 느꼈다. 바다를 보며 손을 잡고 키스했다. 여기선 아무도 모르잖아,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여행 중 지은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내 엄마가 너 찾고 계셔. 무슨 일 있대? 지은은 당황했다. 어머니가 아파트에 와서 민지의 물건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민지라는 여자 물건이 왜 있니? 너 설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제주에서 돌아오자마자 대면해야 했다. 엄마, 그건.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인생 망치고 싶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사랑해요. 민지를 어머니는 충격받아 집으로 와, 이 일 끝내자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은의 내적 갈등을 폭발시켰다. 엄마를 실망시킬 수 없어. 하지만 민지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헤어질까? 민지는 화를 내며 왜? 가족 때문에. 지은은 미안해. 너무 힘들어.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민지는 너 날 사랑 안 해. 그런가? 하지만 후회할 거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울며 집을 나왔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울었다. 민지도 경찰서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일했다. 동료가 물었다. 민지야, 무슨 일 있니? 민지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다음 날 지은은 어머니와 대화했다. 엄마, 저 동성애자예요. 민지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그런 건 병이야. 치료받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병 아니에요. 제 감정이에요. 어머니는 내가 그러면 가족이 어떻게 돼? 이웃들 입방아에 오를 텐데. 지은은 그 말에 흔들렸다. 사회의 압력이 실감났다. 민지는 지은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은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지은아, 화하자. 지은은 문을 열고 민지를 안았다. 미안해. 헤어질 수 없어. 두 사람은 화해했다. 하지만 이 화해는 새로운 배신을 불러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의 경찰서로 찾아갔다. 우리 딸을 꼬드긴 건 당신이야? 그만둬. 민지는 충격받았다. 상사가 불렀다. 민지, 이게 무슨 일이야? 민지는 개인사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지가 레즈비언이래. 민지는 승진 기회를 잃을까 두려웠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미쳤어? 경찰직 그만둬. 민지는 엄마, 제 3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이 대치로 가족 관계가 파탄났다. 지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아버지가 전화로 집으로 와, 이 결혼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거부했다. 아빠, 못해요. 아버지는 내가 그러면 상속 안 해라고 위협했다. 지은은 경제적 압박을 느꼈다. 민지와 상의했다. 우리 어떻게 해? 민지는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지은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은 씨, 여자랑 산대. 상사가 불렀다. 개인 생활이지만 회사 이미지가. 지은은 좌천될 뻔했다. 이 모든 게 두 사람의 사랑을 시험했다. 이 사랑이 가치 있을까? 지은은 밤마다 자문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서로를 지지하며 버텼다. 한 번은 시위에 참여했다. 동성애 권리 집회에서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를 고소하려 했다. 우리 딸을 유혹한 죄로. 민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건 개인사입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상사는 이미지가 중요해. 조심해 라고 경고했다. 민지는 좌절했다.
지은에게 말했다. 내 엄마 때문에 내 직업이 위험해.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그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다. 엄마, 민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 행복을 위해 어머니는 행복. 이게 행복이야? 사회에서 왕따 될 텐데 지은은 엄마가 왕따 시키는 거요 라고 소리쳤다. 이 말다툼으로 모녀관계가 최악이 되었다. 어머니는 너 더 이상 내 딸 아니야 라고 선언했다. 민지의 가족도 폭발했다. 아버지가 경찰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와 라고 명령했다. 민지는 자빠, 못해요. 제 3이에요. 아버지는 내가 그러면 유산 안 줘라고 말했다. 민지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 애썼지만 힘들었다. 지은과 함께 살며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한 번은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저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지은은 울며 집에 왔다. 민지, 우리 잘못된 거야. 민지는 아니야. 사회가 잘못됐어 라고 위로했다. 두 사람은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지원 그룹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는 커플 많아. 상담사가 말했다. 이 만남은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옛 친구, 혜진이 소문을 퍼뜨렸다. 혜진은 지은의 비밀을 알았고 질투심에 불탔다. 지은이 레즈비언이야. 민지랑 산대 이 소문은 직장으로 퍼졌다. 지은은 해고 위기에 처했다. 상사가 회사 정책상 이라고 말했다. 지은은 항의했다. 이게 차별이에요.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퇴사했다. 실업 상태에서 민지의 도움을 받았다. 내가 벌어. 함께 살아. 예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민지도 압박받았다. 경찰서에서 승진이 취소되었다. 개인 생활 때문에 상사가 말했다. 민지는 분노했다. 이게 공정해. 그녀는 상부에 항의했지만 묵살당했다. 이 모든 게 두 사람의 관계를 흔들었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민지, 미안해. 내 인생 망쳤어. 민지는 아니야. 너 때문에 살아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 결혼할까? 해외에서 지은이 제안했다. 민지는 좋아. 하지만 가족은 지은은 포기하게. 이 결정은 도덕적 딜레마를 불러왔다.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을까? 민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민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내 선택이야. 하지만 후회마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민지를 흔들었다. 지은도 아버지와 화해하려 애썼다. 아빠,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대답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성장했다. 사회적 압력 속에서 두 사람은 활동가가 되었다.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을 위해.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도 있었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비정상, 댓글들이 달렸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민지가 격려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돼. 한 번은 TV 인터뷰를 제안받았다. 익명으로 해도 돼.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용기 내자. 이 인터뷰에서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라고 말했다. 이 방송은 파장을 일으켰다. 지은의 어머니가 봤다. 지은아, 어머니는 연락했다. 내가 행복하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화해의 조짐이었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은 여전했다. 아버지가 TV 봤어. 부끄러워 라고 말했다. 민지는 바빠. 제 자랑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이 모든 대치 속에서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대가가 컸다. 지은은 새 직장을 구했지만 낮은 급여였다. 민지는 경찰서에서 버텼다. 승진 포기하게. 그녀의 결정은 희생이었다.
지은은 미안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너랑 함께면 괜찮아. 이 사랑은 그들을 변화시켰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꿈꾸게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도전이 남아 있었다. 사회가 변할까? 가족이 받아들일까? 두 사람은 매일 싸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 여정은 그들의 인생을 재정의했다. 고조된 긴장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수연이 출소 후 지은을 찾아왔다. 지은아, 미안해. 나 때문에 수연은 후회했다. 지은은 용서했다. 과거야 해. 하지만 수연은 민지랑 행복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수연의 방문은 민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옛 연인이야? 아직 감정 남아. 지은은 아니야. 너만 사랑해. 이 대화는 신뢰를 테스트했다. 민지는 질투를 느꼈지만 극복했다. 믿을게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가족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재방문했다. 지은아,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지은은 놀랐다. 어머니는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내가 웃는 걸 보니 이 화해는 눈물의 순간이었다. 민지도 어머니와 대화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시간 줘. 작은 진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여전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아직 안 돼 라고 말했다. 민지의 아버지는 침묵했다. 이 불균형은 두 사람을 힘들게 했다. 사회적 활동이 확대되었다. 두 사람은 LGBT 커뮤니티에서 리더가 되었다. 모임을 주최하고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 경험으로 도와요. 참가자들이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이 활동은 보람을 주었지만 위험도 따랐다. 반대자들이 협박했다. 그만둬. 익명 메일이 왔다.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 위험해. 민지는 경찰이잖아. 지킬게. 그녀의 직업이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민지는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은이 지켰다. 미안해. 내 탓 아냐. 민지가 말했다. 이 사건은 그들의 헌신을 깨닫게 만들었다. 회복 후 두 사람은 해외 결혼을 계획했다. 캐나다에서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문제였다. 지은은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다. 민지는 부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희생이 따랐다. 휴가 포기하게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고마워. 결혼 준비 중 가족을 초대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왔다. 축하해. 눈물의 결혼식이었다. 민지의 어머니도 참석했다. 행복해. 아버지들은 불참했지만 메시지를 보냈다. 건강해. 이 결혼은 상징적이었다.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의미 있었다. 귀국 후 현실이 다시 다가왔다. 결혼 소식이 퍼졌다. 직장에서 축하받았지만 비난도 있었다. 비정상, 지은은 무시했다. 민지는 승진을 포기하고 평화로운 삶을 선택했다. 너랑 함께면 돼. 두 사람은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조용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남아 있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지은은 가끔 자문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서로의 사랑이 답이었다. 시간이 흘러 사회가 조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었다. 두 사람은 지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우리 이야기로 변화를. TV에 다시 출연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이 활동은 그들을 유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지은은 쉬고 싶어. 민지는 함께 쉬자. 두 사람은 휴가를 떠났다. 제주에서 다시 바다를 봤다. 처음 만난 그날처럼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이 여정은 그들을 성숙시켰다. 손실도 있었지만 얻은 게 더 컸다. 가족의 일부 수용, 사회의 작은 변화, 그리고 서로의 사랑.
변화의 물결 속에서 두 사람은 안정을 찾았다. 지은은 새 직장에서 인정받았다. 내 능력이 중요해, 상사가 말했다. 민지는 경찰서를 그만두고 상담소에서 일했다. LGBT 지원이 내 사명, 그녀의 선택은 만족스러웠다.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방문했다. 미안했다. 내 행복이 최우선이야, 지은은 안겼다. 민지의 아버지도 시간이 필요했어 라고 사과했다. 이 화해는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축하해. 내가 행복해서 다행히. 수연의 말은 진심이었다. 지은은 고마워. 이 만남은 클로저를 주었다. 사회도 서서히 변했다. 동성 커플이 더 보였다. 우리 덕분인가? 민지가 장난쳤다. 지은은 웃었다. 두 사람은 책을 썼다. 우리 이야기 출판 후 반응이 뜨거웠다. 감동적이에요. 독자들이 말했다. 이 책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남겼다.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차별이 있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함께 가자. 두 사람은 계속 싸웠다. 모임에서 연설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이 말은 공감을 샀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지은은 건강 문제를 겪었다. 스트레스 때문. 의사가 말했다. 민지가 간호했다. 내가 있으니 버텨, 지은이 말했다. 이 시련은 유대를 강화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노후를 준비했다. 함께 늙자.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좋아. 그들의 삶은 드라마틱했다. 충돌, 배신, 희생, 각성. 모든 게 사랑 때문이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편견, 도덕적 딜레마. 그들은 선택했다. 후회. 조금. 하지만 만족이 컸다.